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선임한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진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기원 상권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우 공업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1쪽에서 8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항인데요.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역 거점 정원 조성 사업으로 무장의 나눔길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마을의 특색을 담은 경기도 마을 정원 조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 정원단을 구성하여 읍면동별로 정원을 발굴하여 12월까지
총 25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조 그린에이 녹색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을 하나의 녹지 벨트로 연결하는 통합 그린에이 구축으로 현재 그린에이 종합 30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생활 밀착 그린에이 사업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등 16개소의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조 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힐링의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자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팽성읍, 동창리 게이트 진로 등 2개소에 12억 원의 사업부를 투입하여 구간별로 가로수길 정비 및 식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조 도시숲 공간 이용 활성화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평택시 도시숲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하여 도시숲을 홍보하고자 바람길 숲 내 체험 행사를 금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시민 참여의 숲 조성 사업으로 2023년에는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 참여소 8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도시숲 조성의 추진 과정과 실적을 기록으로 알리기 위해 도시숲 사업 백서 제작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발간된 백서는 전국으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조 공원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공원 타당성 분석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6,351억 원 중 현재까지 5,47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영산공원, 봉존리 소공원은 금년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모산공원, 은실공원 109, 덕동산공원, 송탄공원 또한 금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조 2035 평택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장래 발전과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비하여 2035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한 평택시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도시공원 공급 및 편차를 해소하고 산림보전 등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기본계획 사항을 진달을 했고 금년도 경기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해 승인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조 시민체험형 공원시설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로 소풍정원 물놀이터 등 14개소와 소풍정원 캠핑장, 불악산 산림체험장, 학현 네트워크 어드벤처 등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조 쾌적한 공원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식생 및 시설물의 연간 유지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권역별로 공원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리문화공원, 신장공원, 불악산문화공원, 수촌공원에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물놀이터 4개소를 추가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문화공원은 수국식재공사를 통해 이번 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내리문화공원 수국주체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및 안중충상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국제적 도시로서의 의상 수립과 발전을 위해 고덕국제 신도시 내 시청 및 시의회 청사 건립과 서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안중축장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청사 건립 기금 조례 제정 후 금년 4월까지 약 2천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행정타운의 투자 심사가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중출장소는 설계 공모를 통해 작품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선정된 작품을 토대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8조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덕동 등
행정복지센터 8개소의 신축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5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세교동, 고덕동, 용의동 행정복합센터 등이 설계 중에 있으며 신장이동, 동삭동, 성북동 등도 설계를 위한 준비 단계로 행정복지센터 8개소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9조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 체계의 일원함이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건축 기획 단계부터 공사까지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사업비 9,222억 원으로 현 총 38건의 주요 공공건축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화예술의 전당, 중앙도서관 건립 등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평택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제가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은 시정하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그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어떤 과든지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2월 사업은 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특히 명시 2월 같은 경우는 최소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월 사업비를 보니까 총 460건에 2,83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519억 7,800만 원으로 22.41%가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지만 푸른 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월을 보니까 전년 대비 28.21% 증가한 192건에 1,550억 4,400만 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14.19% 감소한 158건에 278억 5,900만 원. 계속비월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10건에 1,010억 2,700만 원으로 지금 2월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해서 2월 사업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조금 반납금이 보니까 379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비율을 보니까 4.52%인데 그 전년도인 2021년도 보조금 반납금은 242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 비율이 2.85%였습니다. 2022년도가 4.52%니까 역시 2021년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 비율이 더 많아졌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보조금 수령액을 보니까 8,407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산 현액이 8,415억 8,100만 원으로 8억 6,600만 원이 예산이 과편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을 해주시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국도비 확장은 지양해 주시고, 시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교부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푸른도시 사업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의계약 또는 뭐 우수조달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뭐 이런 1억 미만일 때죠. 지역업체를 좀 고려를 해주시라. 그런 가운데 공정성을 확보를 해주시고 합법성을 확보해 주시고 특정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한 2월 예산의 최소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2월액이 2,83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41%가 증가했습니다. 519억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과들을 이렇게 보면 공원과, 건설도로과, 송출 건설도시과가 2월액이 1,455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특히 공원과 2월액이 810억 6,900만 원, 전체 2월액의 한 3분의 1 정도인 28.55%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주요 원인으로는 모산골이라든가 은실공원 등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서는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게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월 중 5억 이상 계약한 현황들을 보니까 일반 회계하고 기타 특별 회계를 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안출건설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과, 건설도로과, 송출건설도시과, 축산반려동물과, 농업정책과가 총 276건에 110억 17억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공원과를 보니까 지금 계약 건수는 59건입니다. 59건으로 지금 10억 1천만 원, 계약 금액은 10억 한 1천만 원 정도인데 59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8개 부서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중심의 신속 집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 도시사업소에서는 공원과가 좀 여기 해당되는데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동절기 사업은 부실 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좀 전체적인 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참조를 좀 하셔서 내년도 예산 집행
우리가 이제 편성할 때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그 각과별로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부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그동안 한 5년간 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든가 뭐 시민 참여 숲 정원 조성이라든가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뭐 교통숲 조성, 뭐 꽃거리대 디자인 화단 등 계절꽃 식재 뭐 많은 사업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뭐 걷고 싶은 거리 조성도 했고요. 이 사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평택시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 각 분야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한 5년간 대략 금액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023년도 예산이 약 127억 정도 됩니다. 그 4년간 했으면 5년간 한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한 얼마 정도 한 겁니까? 18년도서부터? 18년도부터는 거의 약 400억 좀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책적인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책적인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셨나요?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바람길 숲 조정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 공모 사업을 먼저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하고는 이제 서해안 쪽을 관련해 가지고 서해안 녹지 벨트,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 숲, 이제 기존에 이제 공장 부분에 있는 거하고 생활권 주변에 그 사이에 이제 미세먼지 차단 개념으로 그렇게 대단위로 한 사업들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미세먼지 차단하는데 목적이 좀 있었다고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과 함께 나무 심기로 해결. 평택시 큰 나무 심기 운동 전개, 미세먼지 줄인다. 그 목적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도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국에서 오는 게 영향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국발 황사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전 전국에 한 31개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지금 한 그 23기가 워낙은 그 서해안 쪽에 집중적으로 그 배치가 됐었는데 요새는 그 일부 가스로 전환을 해서 한 20기 정도 전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화력 발전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평택항에서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크루즈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이산화황으로 배출되는 거, 뭐 공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근본적인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차단 수비라든가 이런 게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낳는가에 대한 또 평가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앞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정책적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혹시 국장님 그 최근 5년간 미세먼지 31개 시군에서 저희 평택시가 몇 위 정도 해당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조사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거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하위권이었는데 이제 그 평택항에 이제 그 이제 벙커 시유 떼고 뭐 하는 그거부터 이제 전기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중위권위로 지금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위권위로 올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18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제 미세먼지역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제 그 할 때 피코미터 이제 10이라고 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따질 때가 있고 초미세먼지를 이제 기준으로 따질 때가 있는데 이게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년도에 31이에요. 19년도 29위, 2020년도 30위, 2021년 29위, 2022년 31위예요. 초미세먼지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그 18년도에 31위, 19년도에 28위, 2020년도에 22위, 2021년도 29위, 2022년도에 또 꼴등이에요. 31위예요. 지금 또 2023년 월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2022년도 31위였을 때 얼마였었냐면 40.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5월 달에 보니까 4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더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보면 2022년도에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31위였었는데 23.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었는데 지금 그 5월 달에 보니까 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세먼지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마냥 뭐 크게 4개의 그 사항들 뭐 중국발 항사라든가 화력발전소라든가 사실 뭐 그 평택항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어도 결국은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료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성 같은 데는 그 상당히 나무도 많고 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뭐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방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미세먼지 차단 수배만 중점을 둬서 이게 가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 그 어떤 그 조성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또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이 사업을 뭐 당연히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나무 많이 심고 그러면 뭐 상당히 좋아요. 혹시 그 도시숲에서 제가 어떤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1평방미터 그러니까 도시숲이 1평방미터 증가할 경우 선풍기 15대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성 나무 그늘은 평균 4.5도씨, 그 다음에 가로수는 평균 2.3도씨에서 2.7도씨 온도 저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체 나무만 보면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대의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이 과연 이거를 커버지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한 그루당 보니까 그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 1평방미터당 대기열을 664kcal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연으로 보면 1.799kg의 산소를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내적인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평택에 놓인 환경에 의해서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환경가랑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뭐 이런 사업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죠. 좋지만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오르신 지적이고요. 그 미세먼지 차단과 미세먼지 이제 저감과 관련돼서 이제 그 각 분야에서 분야별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나무 심는 거 하나만 갖고는 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소 기반을 서부 쪽에 이제 뭐 그런 에너지 정책도 펴고 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단한 노력들이 이제 총합적으로 합쳐지면은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무는 이제 심으면 이제 저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단기간에 1, 2년 안에 이게 효과를 내는 것보다 이제 그 국도 1호변에 지금 그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나무를 심어놓은 게 30년이 지나서 지금 그 우용을 좀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자랑거리로 이제 어디다 내놔도 이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리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건 30년, 40년 후를 미래를 대비한 후세들을 대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좀 환기를 시켰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집행부에서 보면 특히 코로나 때 그랬어요.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만 코로나 때 뭐 중간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가지고 효과가 있다. 막 예?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좀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적이 그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이 올라갈 소지가 많아요. 그러나 상위권에 있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앞에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하위권에 지금 이 그 미세먼지가 완전 그 하위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것도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절감되는 효과가 저희가 체감하는 게 훨씬 높았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일부 또 집행부에서는 마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게 이제 저감이 된 것 마냥 또 홍보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더라 이거죠. 이게 제가 말하고 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아요. 이걸 뭐 자체를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그 취지를 갖고서 방향성을 갖고서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이 좋은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고민할 시기도 됐다. 방향성을 좀 새로 좀 잡고 아까 마냥 뭐 시민들 도시수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외곽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좀 하나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승 이산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소나무 3그루를 심었어요, 그렇죠? 하자보수 수량, 그렇죠? 거기 심은 소나무가 얼마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한 그루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당시 좀 민원이 들어와서 내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엄청 큰 액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자 보수를 하시는 하청업체에서는 그 금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되겠죠. 하자 기간 내에는 자주 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하자는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비싼 나무들을 심을 필요가 있나라는 또 고민도 한번 해봐요. 물론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나무 뭐 심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금액의 나무를 그렇게 심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부분은 한번 제가 좀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데도 혹시 뭐 한 그루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뭐 그런 소나무들은 심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보통 이제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계신 부분은 그 옆에 이제 마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수정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통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저기 고액 나무는 그렇게 저기 대상지로 이제 이렇게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섬 조성 현황들도 보니까 이게 교통섬이 총 18년 18년서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한 현재까지 한 몇 군데 이게 지금 그 조성을 했습니까? 정확한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일부 국도변에 있는 교통소음들은 거의 저 개선 사업을 했다고 하시면 알고 있습니다. 교통섬은 좀 관리를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뭐 일부 잘 된 데도 있지만 일부들 이렇게 보면 거의 풀같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실제 이거를 왜 몇천만 원씩 줘가지고 했냐 그런 시민들이 또 항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왕 조성한 거면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꽃거리대 지금은 어떤 꽃거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꽃거리대는 이제 관수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철로 된 뭐 예, 철판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로 되다 보면 꽃식재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이 철판들이 이제 녹슬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철거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 그냥 쭉 그 상태로 놓은 상황인데 어느 신가 보니까 그 꽃거리대 그 뭐라고 나요? 그 꽃 심는 그 철로 된 그 부분들 그거를 좀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몰라도 모양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제거가 되더라도 좀 거리의 미화상 이렇게 보기가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산지 전용 허가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아 거기서 합니까? 그럼 불법 단속 불법 행위만 이제 저희가, 몇 예. 건 정도 됩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13건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송치된 것은 3건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한두 건 그 더 자료 있고요. 좀 한번 저한테 좀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들 나왔는데 이런 감사는 앞으로는 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정감사, 뭐 복무감사, 재무감사, 뭐 일상감사, 계약심사 뭐 이런 거 보니까 좀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벤치가 공원가에서도 벤치를 설치를 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벤치를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 근데 산림녹지과 쪽에서도 공원이 뭐 저기 등산로 예, 그런 데가 좀 일부 있죠. 이제 예. 예. 제가 주로 좀 그것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주로 좀 아침 저녁으로 해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게 벤치를 이제 내가 좀
전체적인 걸 못 찍고 좀 깊이 있게 보느라고 이 띠로 지금 형성된 게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개미예요, 개미. 개미들이 겨댕이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벤치고요. 이게 이제 벤치 사이로 지금 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 그 앉는 자리인데 이제 딱 보더라도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렇죠? 옛날 마냥 뭐 이렇게 뭐 그 왁스라든가 뭐 이런 걸 칠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 좀 이런 그 벤치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이게 나무 그늘 밑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뭐 조그만 벌레들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앉지를 않아요, 거의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한번 하셔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 좀 왜 그러냐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데들이. 그래서 좀 이게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설치한 데들이 많은데 공원가는 이번에 보니까 안중 같은 데는 싹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페인트도 칠도 칠하고. 근데 이제 일부 다른 뭐 등산로나 뭐 이런 데들 보면 일부 이런 또 의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공원 저기 벤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공원과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구 1인당 6m 제곱에 6 평방미터의 그 공원을 조성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세계 이제 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9 평방미터 제곱 요거를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그 평택시 그 미조성된 공원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그 23년까지 총 28개소에 199만 8,74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18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3개소, 주제공원 2개소가 이제 2023년 현재 미집행공원이 되겠습니다. 28개소에 조성된 면적은요? 예? 조성된 면적. 조성된 면적은 예.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그 조성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를 제가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조성률도 좀 자료에 없습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조성된 공원은 451만 3,015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조성된 공원 대비 조성된 그 조성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 전체 조성이냐 일부 조성이냐에 따라서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숫자가 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 미집행 공원이 대부분 일부씩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로 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면적으로 치면 좀 낮고요. 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그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20년 이상 된 것들은 전 도시계획 시설들이 실효를 시키잖아요. 이제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미집행 그 공원들 지금 이제 재원 대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재원이 이게 사실 뭐 미집행 도로도 그렇고 뭐 일몰제가 다가오면서 사실은 재원이 제일 중요한데 뭐 이 재원에 대해서 뭐 계획이 나름대로 공원과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이제 공원 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특이한 점이 시장 군수가 직접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비 보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시비로
하나는 방안인데 같은 시비 중에서 저희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지방채 발행한 그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고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인 이자 부담은 많지 않아서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저희가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연 설명 예,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시는 이제 뭐 딴 시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실효가 되기 전에 먼저 필요 없는 것들은 찾아가지고 먼저 해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안 기다리고 먼저 1, 2년 전에 미리 해제를 시켰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이 좀 딴 데보다는 좀 덜 했던 거죠. 앞으로도 이 미집행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제 해제를 할 건 하고 이제 시설을 이제 공사를 할 거는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뭐 미집행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원이 개수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지만 이 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산 소요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이 마련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모산이나 뭐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지방채 자꾸 발행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 대책은 좀 반드시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1인당 6평방미터의 그 공원을 조성하게끔 돼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9평방미터의 그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평택시 1인당 공원 결정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35 도시기본계획 인구 90만 예상했을 때 16.5평방미터이고요. 결정 면적이 네. 그다음에 2020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18.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결정 면적이 16평방미터면 그럼 조성 면적은 얼마예요? 1인당? 결정 면적은 쉽게 말하면 공원 결정해 놓은 그 1인당 결정해 놓은 면적을 말하는 거고 실제 그 안에서 조성한 면적이 있잖아요. 1인당. 이제 그게 저희가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전부 반영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거의 근사치에 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법정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좀 평택시가, 높은 그쵸? 편입니다. 상당히 예. 높은 편이고 뭐 경기도나 이런데 뭐 전국적으로도 봐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게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산이나 이런 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지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개발하게 되면 뭐 공원을 조성하는데 평지에서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 이게. 근데 산이 없는 평택의 특성에서 산은 점점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또 이런 구조로 가니까 참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예, 이제 임야가 없어서 이제 항상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게 이제 높은 공원이 좀 많이 조성된 이유가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이제 계획 도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계획적으로 다 개발된 도시들이에요. 이게 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1953년부터 이제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공원 만들고 이제 주거지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원료를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임야에 대한 제어 수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또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 충분히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26년 이후에 실효될 공원들이 해당되는 게 몇 군데입니까? 저 12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근린공원이 6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역사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인데 이게 이제 진이 명급 도시계획 하면서 이제 수립했던 그런 공원들이라 이제 진이면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공원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하여간 재원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035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다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끝났습니까?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경기도에 이제 올라가 있고요. 경기도 해당 부서에서 관련 실과 관련 부처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면은 여기 아마 도시정책과로 가서 진달이 돼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승인 절차 승인이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원 조성 계획을 할 때 지금 그 시설률이 초과된 공원들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신당하고 북부의 신당하고 신장 근린공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그 공원가에서 보는 그 시설률이 적정한 시설률이 한 몇 %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법정 비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예, 그 예. 공원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으로 바꿔드린다든지 해서 그 시설률 제한이 없는 공원으로 바꾸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률이 한 40% 정도로 우리가 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지금 보잖아요. 근데 이 초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중복 결정을 하든지 재척을 하든지 무슨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근린공원에서 생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신장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이 2개소로 관리가 되다가 하나는 공여지 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면적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생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장 같은 큰 시설이 도체전 때 그 반영이 되는 바람에 공원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갔을 때 그 시설률 제한받지 않는 공원으로 바꿨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지금 무슨 도서관 같은 것도 얘기하시고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반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는 좀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 더 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공원 내 체육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신당이라든가 뭐 여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현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재척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학현은 홈플러스 옆에 그쪽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공원 내 그 체육 시설들이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이게? 제가 개소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그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많은데 그 체육 시설을 체육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공원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한 예를 들으면 그 안중에 그 홈플러스 옆에 있는 그 테니스장하고 이제 족구장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죠. 같이 붙어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오고 족구장은 공원과에서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공원 내 체육시설은 본래는 그 사용료를 받으면 안 돼요. 받게 돼 있나요 공원법에?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그죠, 안 받고 있죠. 네.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그냥 거기서 체육 시설 즐기면서 하라고 지금 해놓은 건데 이걸 체육진흥과로 남겨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사용료를 받아요. 이건 잘못했죠. 받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받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아니 그러면 그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또 시설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지금 그 틀이 안 맞는 지금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원 내 체육시설을 공원에서 이제 공원과에서 조성한 이 공원 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재척을 시키던 중복 결정을 하던
무슨 방법을 써서다 사용료를 받을 것 같으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도 사무실도 짓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짓고 뭐 예를 들어 샤워실도 짓고 똑같이 받는데 어디는 그런 시설 있고 어디는 그런 시설 없고 근데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또 시설은 못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예, 그래서 이제 시설별로 이제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5년별로다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마침 이제 지난번 추경 때 이제 예산을 세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그 의원에 당선된 지 5년 됐어요. 근데 그거 그때부터 얘기했는데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 내 체육시설들은 사실 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자체는 잘못되고요. 일반 주민들이 가서 나도 허겄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막을 방법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또 공원은 공원에 관련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그 정리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